그래서 이제 볼 건데 뭐 1페이지 할 얘기 없죠? 서준아 괜찮아? 1페이지 안 해도 되겠어? 4번 안 해도 돼? 2페이지는 6번 항상 말씀드려. 내가 시험 보기 직전에도 얘기했어. 분명히 나오니까 구호 좀 조심해 라고 했는데 어저께 모 학생 여기 아니에요. 모 학생이 선생님 6번 선생님 그렇게 구호 조심하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그렇게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구호 좀 조심하시고 7번은 되게 자주 나오던 얘기. 이거 어느 누구도 접방을 세워서 5,A를 대입하는 학생이 있진 않겠죠. 이거 우리 자주 보던 거. 접점하고 접점 아닌 점 주어지면 3분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이걸로 풀면 훨씬 깔끔하게 풀리는 거. 접방 세우지 않기. 넘어가서 8번 문제도 주어진 로그 잘 정리하시면 연립이 되죠. 연립돼서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 구하셔서 A, B값 구하시면 되는 문제. 이것도 좀 평이했고요. 이제 9번부터가 좀 약간 학생들이 말이 좀 많았어요. 뭐 9번이 킬러가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전 9번이 킬러였는데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정적분은 너무 무시해요. 그래서 그래요. 자, 보시면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자. 그러니까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2fx 플러스 1의 부정적분을 g라 하자라고 했으니까 2fx 플러스 1 요 놈을 가지고 적분을 시켜주면 그 놈이 이제 라지 gx야 이 말인 거잖아. 실제로 이제 얘를 적분을 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스몰 f 적분하면 라지 f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해줘. 이 라지 fx에다가 1 적분하면 플러스 x고 부정적분이니까 뒤에 c 정도 붙여주셔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정적분을 계산을 한 그 결과가 라지 gx입니다 라고 한 거잖아. 이렇게 세팅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라지 G3이 이랬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X에 3을 넣어본 거야. 3을 넣어봤더니 이 라지 F3에다가 플러스 3 플러스 C라는 값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값이 2F3과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지. 그럼 2F3은 알아서 소거가 될 것이고 적분상수 C값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면서 라지 GX식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 거죠. 다 왔어. 그래서 문제 마지막에 라지 GO에서 EF5 빼주세요 라고 해서 라지 GO를 다시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X자리에 5 집어넣으면 이 라지 FX, 라지 F5 플러스 5에다가 아까 적분상수 3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고 그 뒤에서 EF5를 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날리세요 이 뜻인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결국 얼마 나와? 2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왜 킬러죠? 그래서 문제 시킨 대로 얘를 적분한 게 라지지입니다. 실제 적분한 식 세워주셔서 대입만 하시면 알아서 소거될 수 있게 문제를 설치해 놓은 거죠. 좋습니다. 10번은 괜찮았죠? 다른 것도 괜찮았지만 10번 특히 괜찮았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어.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뭐가 숨어 있어? 공비가 양수입니다 라는 말도 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A2는 1과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모든 항을 표현하겠다 라는 생각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그마는 쓰진 않을게. 시그마를 지금 만났는데 시그마가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그마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뭐 해보면 돼? 1부터 대입해보면 되지. 해보면 돼. 그래서 1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S1이야. 2 넣어봤더니 플러스 S2야. 3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S3이야. 플러스 S4야. 마이너스 S5야. 플러스 S6이야. 이렇게 된 거고 그 계산한 결과가 21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참고로 그 과정에서 보니까 S들끼리 빼고 있는 거네 결국은. S2에서 S1 뺀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두 번째 항 A2 되는 거지.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빼서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A6. 나와 있는 모든 애들을 다 더해준 값이 21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서 지금 두 번째 항 기준으로 우리가 놓기로 하지 않았나? 그럼 두 번째 항 기준으로 두 번째 항 자체는 1이고 두 번째 항 기준에서 네 번째 항은 공비를 몇 개? 2개 곱해주면 되고 여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기준에서 공비를 몇 개? 4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 값이 21과 같습니다를 정리하시면 이런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R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죠. 우리가 흔히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인수분해 해서 공비를 찾으시면 양수인 공비가 딱 한 개 존재한단 말이지. 얼마로? 2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첫 번째 S2
S2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의 합이거든? 그냥 계산하자. 공비가 2니까 첫째 항은 얼마였던 거야? 2분의 1이었던 거지. 2분의 1 플러스 1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7 같은 경우는 등비지혜를 합공식 들어가서 공비 2 빼기 1분의 1. 첫째 항 방금 구했지. 2분의 1에다가 2의 전체 개수 7제곱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해주시면 여기서 2분의 127 나오게 될 거고 이 두 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하시면 정답이 65 나왔을 거예요. 10번은 많이 안 틀린 것 같아요. 10번 뭐 실수로 틀려서 일어났었는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11번을 그렇게 틀린다? 몰라, 되게 다양했어. 뭐 숫자를 잘못 봤어요. 개념을 까먹었어요. 뭐 다양한데. 특히 11번 같은 문제를 개념을 까먹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적분 파트에서 속도는 공식을 몰라서 틀리는 거다라고 했잖아. 근데 공식이라 해봐야 끼케 3개인데 속도를 가지고 적분할래, 절대값을 가지고 적분할래, 처음 이치 더하기 속도 적분할래, 그거 3개잖아. 그치? 그걸 못 외워가지고. 여튼 항상 중요한 거 처음 이치가 원점인지 확인 한번 하시고 가끔 원점 아닌 거 줄 때 있으니까 원점에서 출발해서 물체의 속도를 줬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기억에서 시각이 1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뀐다는 거야, 얘들아? 속도의 뭐가? 응?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뭐가 바뀐다? 다 입모양으로만 얘기해서 부호가 바뀐다. 맞습니다. 시각 1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니? 이 말인 거고 실제로 그러면 미분도 필요 없죠. 그냥 속도식 자체를 보자는 거지. 얘를 가지고 인수분 해주시면 될 거고 깔끔하게 3t 빼기 7에 t 빼기 1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 속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2차 함수꼴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절편은 앞에가 1이고 뒤에가 3분의 7. 그렇네요. 부호가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잖아. 그치? 맞지? 부호가 바뀌니까 운동방향이 바뀐다. 되셨죠? 니은에서는 시각이 1일 때 전피의 위치가 3이냐를 묻는데 얘들아 위치 묻는데 위치는 속도를 적분한 거라고. 위치는 속도를 적분한 거라고. 뭐가 잘못이지 이러는데 위치는 속도를 적분한 거야 얘들아? 위치 어떻게 구해? 그렇지.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적분이라고.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적분이라고. 근데 처음 위치를 문제에서 뭘로 줬다고? 원점으로 줬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적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1까지 범위에서 그냥 저 속도식을 가지고 적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위치를 아직도 속도 적분으로 알고 계산을 하셨다면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처음 위치를 원점으로 줬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풀었었지? 평가원 기출 중에 처음 위치 원점 아닌 적도 있었어.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 실제로 계산하시면 계산값 3 나오게 될 겁니다. 이엔 참이에요. 마지막으로 묻는 건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는데 얘들아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했지? 절대값, 그치?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해주자 이 말인 거잖아. 다시 말해서 얘도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세요 이 말인 것이고 그래프 한 번만 살펴보시면 0에서 1까지는 플러스 1에서 2까지의 부호를 보는데 우리 아까 저기 다른 지점에서 2의 위치를 뒤에다 잡은 친구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 실수잖아. 3분의 7보다 2가 앞쪽인데 이런 친구도 있었어. 조심하세요. 그래서 1부터 2까지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적분 구간을 0부터 1까지는 그냥 넣어주시고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시고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앞에 이만큼은 이미 니은에서 계산을 해놨어. 갖다 써주고 얘만 추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 4 나오게 돼서 디귿까지 참여됩니다. 되셨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 우리 육모에서도 봤던 문제. 12번도 그리 어렵지 않았었고요. 1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로 바로 가자. 뭐 이렇게 주고 위에다 그러니.
자, 얘가 지금 지수함수인데 밑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함수구만. 얘가 주직선 x는 t, x는 2t와 만나는 점인데 t가 양수 t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양수 쪽에다가 t 이렇게 잡아주시고 2t도 이렇게 더 크니까 잡아주셔서 이 그래프가 x는 t, x는 2t와 만나는 점을 순서대로 각각 a, b라고 한대요.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그대로 수선의 발 내린 거 이 점을 C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AB하고 AC를 이었을 때 이 두 길이가 서로 같대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더니 넓이가 8이래요. A와 T의 곱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야. 되셨을까? 문제에서 너무 대놓고 좌표 설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야 내가 X좌표 T랑 2T로 줄게. 좌표 설정 좀 하고 풀어 이러고 있구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좌표 설정을 해주십니다. 어디 갔나요? 자, 일단 요 좌표는 그럼 뭐야? t, a의 t제곱이야. 요 좌표는 뭐야? 2t, a의 2t제곱이야. 그대로 내려와서 너는 뭐야? 쓰나 마나지만 사실 2,0이야. 세 좌표 표현 다 했어. 그리고 나서 뭐래? A 쪽에서 그었을 때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즉 이등변 삼각형이란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 성질 쓰라고 하고 있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쓰라는 건 뭘 하라는 건데? 수선의 발 내리라는 거지. 야 A 쪽에서 저쪽에다 수선의 발 한번 내려봐. 조금 그림은 엇나갔지만 수직 이등분이 될 거야. 이거 쓰라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0에서부터 A점까지 떨어진 이 거리의 2배가 B까지 떨어진 거리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A의 Y좌표의 2배가 B의 Y좌표와 같습니다. 이거 쓰라는 거지. 그래서 뭐야? A의 2t제곱이 2A의 t제곱과 같습니다. 넘겨서 A의 t제곱으로 좀 묶어주시면 하나의 방정식처럼 계산이 될 것이고 A의 t제곱은 0 또는 이지만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A의 t제곱이 2와 같습니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진짜 별거 없어. 그리고 나서 혹시 행여나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릴 생각 혹시 못했다 하더라도 넓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리게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 그래서 바로 이제 넓이식 가보자. 일단 밑변의 길이는 B의 Y좌표 갖다 놓으면 될 거고 높이는 뭐라고 보면 되더라? T라고 보면 되잖아. 그렇지? 사이의 거리가 1이니 T니까. 그럼 2분의 1에다가 밑변을 A의 2t제곱이라고 하고 높이를 T라고 잡아서 계산을 했더니 그 넓이 자체가 8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A의 t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요 값 자체는 2의 제곱으로서 4가 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2t가 8이 되니까 t 값을 우리가 4라고 구할 수 있고요. 여기다 넣어보자 얘들아. 그럼 A의 4제곱이 인 건데 여기서 A는 양수기 때문에 양의 거듭제곱근으로 들어가서 2의 4분의 1제곱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때 나와 있는 두 수들을 가지고 밑을 2로 맞춰서 곱해주세요. 이 뜻이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몇 번? 1번 정답 나오는 거지. 이것도 쌤 알기로는 별로 오답인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많이 안 틀리셨어.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당황스러웠던 건 13번을 생각보다 너무들 많이 틀려가지고 내가 얘들아 13번 같은 함수의 극한 문제 우리 진짜 많이 했잖아. 근데 왜 틀렸어? 막 했더니 하나를 빼먹고 풀었어 막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요 그 하나를 빼먹는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거잖아. 하셔야지. 일단 볼게. fx 함수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입니다.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고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즉 항상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얘들아 참고로 분모는 뭐 할 생각해주자. fx를 좀 묶어줄 생각해줄까? 묶이면 항상 묶어줘야지. 그리고 나면 fx에 마이너스 k x 플러스 2 분의 x제곱 이 값이 항상 존재한다 이거야. 그럼 우린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x에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꼴은 0분의 0일까? 0분의 0 꼴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첫 번째로는 선생님 x에 a를 집어넣어도 분모가 절대로 얼마가 아니에요. 0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돌려 말하면 우리 분수함수는 보통 언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죠? 분모가 0일 때. 근데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 보니까 분모가 0인 점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얘기지. 0분의 0꼴 이걸 떠나서 일단 선생님 분모에 있는 fx 곱하기 fx-k의 x 플러스 이 값이요. 무조건 0인 값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의 생각. 이 생각 했지 얘들아? 그래서 둘을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일단 얘 0 아니어야 되고요. 얘도 0 아니어야 돼요. 이 말이잖아. 근데 그중에 내가 fx식을 알아요.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식은 도대체 어떤 애인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판별식 한 번만 구해볼게. 해봤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되면서 음수됐어. 그럼 무슨 말이야? 얘는요 아래로 볼록인데요. 판별식 음수라서 x축이랑 안 만나요. 즉 f함수는 항상 0보다 위에 떠있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fx는 어차피 절대 0일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되네. 이건 무조건 성립이 되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했을까? 그럼 나머지 하나 뭐 얘들아? 요것만 만족해주면 되는 거야. 항상 얘가 0만 아니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하자 얘들아. 우리 요식 만들 수 있어, 그지? fx 쓸게 일단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이 식은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가 돼서 정리 조금만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2k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게 뭐라고 얘들아? 절대로 0이면 안 돼. 이게 절대로 0이 아니다. 뭐 보라는 거야? 여기서 또 뭐 보라는 거야? 판별식 보라는 거지. 그치? 판별식 봐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6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에 12 마이너스 2k 요 값이 절대로 0이랑 만나면 안 되니까 판별식 음수여야 되겠습니다.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요 계산 안 보여드려도 되잖아. 제가 2차 무순식을 풀 줄 몰라서 틀려서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잘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k 범위가 첫 번째로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답을 낸 게 별로 아깝지 않다니까? 되게 큰 걸 안 한 거야. 되게 별거 안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 큰 걸 안 한 거야. 그 두 번째 무슨 생각해줘야 돼? 아이고, 두 번째 무슨 생각해줘야 돼? 다시 돌아가서 그것만이 능사일까? 얘 혹시 0분의 0꼴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분자가 지금 참고로 a가 혹시 0이면 분자가 0으로 가거든? 얘도 똑같이 0 넣어서 0으로 갈 수 있잖아. 다시 말해서 0분의 0꼴인데 위아래가 약분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실까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식이 말하자면 가장 좋은 베스트의 모양은 위에 있는 x제곱을 가지고 깔끔하게 약분을 시켜주는 거. 다시 말해서 얘 자체가 뭐를? x제곱을 인수로 가져주고 있으면 딱 좋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가져가 볼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 fx에다가 fx-k의 x 플러스 2 요식을 정리했을 때 뭐라고? x의 제곱을 깔끔하게 인수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x만 갖고 있어도 되기는 해요. 여튼 근데 이제 확인해봐. 우리가 fx식을 안단 말이지. 얘들아 fx식 알아. 요거야. 얘는 x제곱이나 x만 인수로 갖고 있지 않잖아요. 얘 아니네. 그럼 누구야 갖고 있다면? 얘지. 얘가 x만 인수로 갖거나 x제곱을 인수로 갖거나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참고로 얘들아 우리 아까 요 함수 만들어 놨어. 이미 여기 만들어 놨어. 다시 한 번만 데리고 올게. 요 놈이 x나 x제곱을 인수로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려면 k에 뭐를 넣으면 될까요? 얘들아 동시. 6 넣어주면 되잖아. k에 6을 집어넣어주면 1차 한계수며 상수항까지 동시에 사라지지? 이게 베스트네. k가 딱 6인 순간에 전체적으로 얘는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서 위아래 x제곱을 약분시켜서 0분의 0꼴까지도 계산할 수 있어야지.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까지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고 우리 아까 구했던 범위에서 이쪽에다 갖다만 추가로 더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니네가 0분의 0꼴을 아예 생각을 안 했다는 건 잘못한 거야. 니네가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극한에 관련한 문제를 냈는데 0분의 0꼴이 아닌 것만 얘기하고 끝내겠니? 그렇진 않지. 0분의 0꼴이 가장 낼 만한 포인트가 많은데 이거를 빼먹었다는 건 엄청 큰 걸 빼먹으신 거예요.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분모가 아예 0이 아니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와
0분의 0꼴이어서 약분의 형태로 극한값이 존재되는 경우 두 가지 나눠서 보셨어야 돼. 되셨을까? 좋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네, 일단 보시죠. 14번 문제는 보니까 삼각함수 그래프에 관련한 문제예요. 한 번만 상기합시다.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주어지면 무슨 성과 무슨 성 볼 생각해? 주기성과 대칭성을 볼 생각해야 돼요. 참고로 이 문제는 두 개 다 봤고요. 주기성이란 말 그대로 주기를 보자는 거고, 대칭성은 뭐 선대칭일 수도 있고 점대칭일 수도 있고, 이 대칭 관계를 최대한 써먹자. 그래야 좌표 설정도 하기 편해지잖아. 그 준비하시고. 문제가 뭐냐면 일단 양수 K라고 했고요. 요 fx 곡선의 함수 탄젠트 K분의 X입니다. 라고 탄젠트 함수를 지금 줬습니다. 바로 갈까 얘들아? 그래프 때문에 바로 뭐 파악해야 돼 우리? 주기 파악해야 되지. K 양수인 거 확인하시고 K분의 1분의 파인 거니까 주기는 우리가 K파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주기를 알면 좌표 설정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0이었는데요. 한 주기 뒤로 가서요. 요 좌표 K파이겠네요. 요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 있어야지. 자, 그리고 나서 0,P를 지나면 얘가 지금 P좌표입니다. 상수 쭉 지나가고 그래서 만나는 교점 A, B 밑에는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P라는 직선 서로 원점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으니까 분명히 대칭성을 쓰라는 뜻이겠지. 그때 밑에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C라고 한대요. 그리고 뭐래? AB의 길이가 3PA의 값이랑 같습니다. AB면 지금 요거거든. 요 길이가 PA 길이의 3배와 같습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AB의 길이를 보려고 해봤거든? 얘들아, AB의 길이를 보려고 해봤더니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결국은 뭐였던 거야? 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출발해서 한 주기 뒤에서 끝났으니까 AB 사이의 거리는 결국은 주기와 같구나. K파이구나. 요거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이 문제는 이게 다예요. 이거 찾는 게 다야. 그래서 그래? 이거의 3배가 얘야? 그럼 요 길이는 뭐겠구나? 뭐겠구나 얘들아? 3분의 K파이겠구나. 요거 찾아주시고. 그러면 3분의 K파이겠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뭘 알려준 거냐면 야, 요 A는 0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요 A라는 놈의 X좌표는 무조건 얼마? 3분의 K파이야. 요거 알려준 거지. 그럼 나머지 점들도 표현할 수 있지 않니? 야, 그러면 똑같이 K파이 기준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P랑 만나고 있어. 그럼 보니까 아까 이만큼 3분의 K만큼 떨어졌다며? 그럼 얘도 K파이 기준에서 3분의 K파이만큼 떨어져야 되겠네. 뭐야? 3분의 2K파이지. 얘도 그러면 K파이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만큼 떨어져야 되겠네. 3분의 4K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 설정. 대칭성 쓴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하나 있는데. 그치? 뭐 안 했어 얘들아? 대입 안 했잖아. 내가 좌표 설정할 때 곡선위의 점이라는 거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러고 보니까 F함수에다가 내가 지금 설정한 X좌표 3분의 K파이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P와 같습니다. 항상 좌표 설정하면 대입해줘야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탄젠트 함수에다 넣었어. 탄젠트 K분의 1이라 쓸게. 거기다 X를 곱했습니다. 3분의 K파이를 곱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K가 약분되면서 탄젠트 3분의 파이고 그 값이 얼마야? 루트 3,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P값을 루트 3이라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거 하나 찾으면 끝이야.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마지막에 준 것은 삼각형 52, 삼각형 50이면 뭐야 얘들아? 요 삼각형 말하는 거지. 이 넓이까지 줬으니까 이 넓이식을 쓰면 아무래도 몰랐던 뭐 K라든지 이런 걸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삼각형 넓이가 내가 아는 삼각형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쪼갤게. 반 쪼갤게 얘들아. 그럼 쪼개서 살펴보시면 얘를 밑변으로 해서 즉 밑변의 길이는 K파이 위쪽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높이가 얼마인 거야 얘들아? P인 거지 P. 아래쪽의 넓이를 구한다 쳐도 밑변은 K파이 똑같고요. 이때는 높이 뭐야? P네? 뭐야 위아래 넓이 똑같네. 그럼 이 넓이식은 그냥 한쪽의 넓이 구해서 거기다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네요. 식이 어떻게 가? 2배 해주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밑변의 길이가 지금 현재 k파이, 높이는 현재 일단 p. 이 넓이를 계산을 하고 그 넓이를 계산한 값이 3분의 5파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약분되고 파이 약분되고 그리고 p 자체가 루트 3이었기 때문에 나는 k 값을 3루트 3분의 5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유리화해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k 값을 구했습니다. 문제 마지막에 이 둘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잘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9분의 14 루트 3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이런 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연습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일단 처음에 출발은 어디부터 출발해, 얘들아? 이거 주기. 얘네 길이가 결국은 이 탄젠트의 주기구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주기성, 대칭성 이용해서 좌표나 길이를 설정했고 좌표 설정해주면 까먹지 말고 꼭 뭐해라? 함수에 대입해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이렇게 씌워도 되나? 그래서 온 거지, 그지? 그런데 15번은 어려워야죠. 15번인데. 15번까지 씌워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지? 15번 해설할게요. 보시죠. 15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15번 치고는 해볼만해. 네, 이따 물어보긴 할 건데 15번 맞춘 학생도 꽤 있던데요. 저쪽은. 자존심 상하는데, 그지? 자, 보시면 최고차 함수가 양수이고요. F0은 0입니다.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 줬어. gx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0부터 x까지 범위에서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요것을 적분한 함수라고 합니다. 뒤에 물론 조건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할 것 좀 미리 하고 가자.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맨날 이런 거 만나면 뭐 하죠? 네? 네, 그보다 전에 뭘 더 먼저 하는 거. 미분부터 하셔야죠. 그래, 미분하셔야죠. 그럼 미분하면 이럴 거야? G'X는 P적분 함수 그대로 나오는데 T 대신에 X 들어가져서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거지. 참고로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지? 부호가 중요한 거지.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증가 감소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 도함수의 부호라 하면 결국은 뭐야? 절대값 fx가 뭔데 기존 fx 함수 접어 올린 거예요. 절대값 x가 뭔데 여러분 아시는 그 0,0에서 뾰족한 그래프, 그치? 이 두 그래프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두 그래프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냐 누가 더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나는 g함수의 증감을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이따가 이 절대값 f와 절대값 x끼리의 이 관계를 볼 거야. 위아래 관계. 여기까지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보고 또 할 일 있지 우리? 또 뭐도 해줘야 되더라? 아까 얘기한 0도 대입해요. G0은 0이군요. 이것도 캐치하셔야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조건을 한번 볼게요. G'X가 0과 같습니다.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입니다.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G'X가 0과 같습니다는 이게 0이라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얘와 얘가 같습니다를 말하는 거잖아. 결국 얘가 원하는 게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기존 fx 함수 접어 올려. 절대값 x 그래프 그려. 그래서 이 둘의 뭘 볼 건데? 교점을 볼 건데 그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어? 4개였으면 좋겠어. 이 말인 거지. 캐치하셨죠? 두 번째 나조건에서는 야 그리고 g함수는 x값이 2일 때랑 6일 때 극값을 가져라고 했어. 얘들아 극값을 가질 때 특징이 뭐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죠. 그죠? 2하고 6을 기점으로 G'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여기서 G'의 부호가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그래프의 위아래가 바뀐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네가 서로 어떻게 만나는 거야? 접하지 않고 크로스로 만난다는 거지. 여기까지 캐치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 G'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G'이 0과 같습니다라는 실근이 4개라는 건 두 그래프의 교점이 4개라는 거야. 일단 두 그래프의 교점 4점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2하고 6에서 극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2하고 6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즉 얘네 둘의 위아래의 관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2하고 6에서 크로스하면서 만나야 된다. 적어도 있잖아. 0보다 오른쪽, 얘네가 양수니까요. 0보다 오른쪽에서는
얘네가 적어도 2점 이상에서는 크로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쓸 수는 없지만 F6이 G2랑 곱해서 음수입니다 라는 조건도 있고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은 F8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해석을 잘 하시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이지? 지금부터 뭐 하면 돼? 원점을 지나가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서 걔를 접어 올린 함수란 절대값 x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위치 관계가 주어질까를 가지고 생각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갈 거야. 일단 내가 첫 번째로 유추해보고 싶은 거는 제 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라면서요. 저는 특이점이 있게 먼저 잡고 싶어서 원점에서 접하는 경우부터 생각하려고요. 그럴 수 있잖아. 저는 원점에서 접하는 거 생각할 거라서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3차 함수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F를 볼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절대값 F를 볼 거라서 접어 올릴 거랍니다. 줄게요. 접어 올린 절대값 F가 됐습니다. 먼저 내고요. 자, 여기를 이제 뭐 할 거냐면 V자 절대값 X가 지나갑니다. 그럼 이쪽에서 0,0 무조건 한 점 만났고요. 오른쪽에서 뭐 이렇게 해서 만나질 수 있겠죠. 접하지만 않는다면 한 교점 더 생길 수 있고 이쪽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더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교점 4개는 만들 수 있겠죠. 그게 딱 보자마자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두 그래프는 2하고 6 두 지점에서 크로스 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크로스 되는 게 양수 쪽에서 한 점밖에 없잖아. 시도 안 해봐도 돼. 아닌 거야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접하는 경우 볼 건데 X축보다 위에서 접하는 경우 볼 건데 아까는 원점이 접점인 경우였고 지금 보려는 거는 원점은 그냥 지나가는 점이고 아래에서 접하는 경우.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 잘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접어 올려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얘를 가지고 절대값 x가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이런 식으로 V자 지나가지면서 이쪽에서 하나 만나면 원점에서 하나 또 만나서 일단 2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쪽도 같이 크로스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된다고 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교점 2개 더 만들어서 실근 4개 이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교점 4개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니 얘들아?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 원점에서 하나 해서 총 4개의 교점 생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2하고 6 두 지점에서 두 함수가 크로스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양수 쪽각 2개 있네요. 2하고 6 완전 딱딱 맞아 떨어져. 이건가 봐. 벌써 찾은 것 같아. 자, 이제 뭐해? 우리는 뭐 이런 것도 보고 해야 되잖아. 일단 G함수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이건 지금 G'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참고로 G'은 절대값 F에서 절대값 X를 빼준 거라서 절대값 F가 더 커야 플러스인 거예요. 보시면 이 교점을 기점으로 절대값 F가 더 컸습니다. 9 플러스였다가요. 교차됐으니까 마이너스 됐고요. 다시 0하고 2 사이에선 다시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된 거야. 이해했지? 지금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한 게 뭐야? G의 증감을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점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증가했다가 감소했었어. 그러다 0을 지나면서 다시 감소했다 증가로 바뀌어요. 조금만 더 내리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2를 지나가면서 증가했다 다시 감소로 변했다가 6을 지나가면서 감소해서 증가로 또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못생겼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2하고 6에서 그 값 가지잖아. 그치? 나 아주 너무 잘하고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G형이 0이라고 한 조건이 있었잖아. 조금 더 G함수를 구체화시키자면 여기가 그럼 0,0일 거를 X축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됐지?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F6이랑 G2 곱하면 음수야 라고 했으니까 G함수 그렸으니 G2 좀 한번 확인해보자. 0,0이었다가요. 증가했다가 감소했기 때문에 2일 땐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G 값은 무조건 양수야. 여기까지 했지? 그럼 저 조건에 의해서 F6은 또 100% 뭐야? 음수야.
됐지? 그럼 F6은 음수구나. 다시 돌아가 보자. 접어 올린 함수 말고 원래 fx 함수 있죠. 내가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이게 원래 fx 함수 아닌가요? 근데요, 이 fx 함수요, 6일 때요, 함수값 뭐예요? 양수예요. 네? 무슨? 아닌가 봐. 이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찾은 게 아니었어. 지금처럼 뭐야? 다 x축보다 위에서 접하는 경우는 다 탈락이네. 알겠습니다. A. 그럼 이번에는 밑에서 접하는 경우 한 번만 볼게. 첫 번째로 쌤 생각하는 건요. 밑에서 접하는 건데 이쪽을 먼저 하자. 이쪽을 먼저 하자. 원점은 접점은 아니고요. 원점은 그냥 지나가는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할게. 얘를 접어 올린 절대값 F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봐, 안 봐, 이거? 안 봐도 된다니까. 이거 V자 그리면은 이쪽에서 교점 한 개밖에 못 만들어. 끼케야. 안 되잖아, 그지? 이거 어차피 탈락. 지울게. 알겠어. 그러면 밑에서 접하는 거 하나 더 볼 건데 이번에는 원점에서 접하는 경우로 볼게요. 밑에서 접하긴 하는데 원점에서 접하는 거. 지금 나는 일부러 접하는 경우부터 보는 중이야. 특이점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F고요. 접어 올린 그래프를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접어 올렸으니 여기 날아가겠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자 그래프하고 교점 4개여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쪽에서 크로스하면서 만납니다. 여기서 하나 생기고 여기서 2개 생겨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만나면 이쪽도 크로스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 교점 하나, 둘, 셋, 넷, 5개 생기잖아. 탈락이죠. 그죠? 참고로 여러분 아시죠? 이 그래프인데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그렇지 둘이 절대값의 기울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0을 기준으로 극소인, 즉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면 이쪽도 크로스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어. 접할 수가 없잖아. 접한다는 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교점이 5개가 생겨버릴 수밖에 없어서 탈락이.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접하게 그리면 안 되네. 그렇지 않아? 접하게 그리면 안 돼. 지울게 다시. 자리가 협소해서요. 자, 그러면 또 뭐 할까 얘들아? 접하는 건 아닌가 봐. 이번에는 세 점에서 만나는 0,0을 지나가면서 세 점에서 만나는 F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자, 그럼 접어 올렸습니다. 그래프 어떻게 생길 거냐면 접어 올렸고요. 여기도 접어 올렸고요. 대략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요. 원점. 자, 그래서 V자를 그릴 건데요. 여러분 V자를 그립니다. 첫 번째로 이쪽도 또 이렇게 그려지면서 교점 여기 하나, 2개 생겼어요. 그럼 이쪽에서 교점이 추가로 2개만 더 생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랑은 그냥 안 만나든지 예전에 극적으로 접하는 경우로 그려볼까? 접하는 경우로 지나간다든지 이게 가능하잖아. 이렇게 되면 접하는 경우는 교점이 몇 개가 추가되니까 3개가 추가되니까 5개는 안 되고. 그럼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리려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라 치면 2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총 4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 크로스하면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총 4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만나는 교점들 이쪽에 하나 2, 한쪽에 6 해주면 된다.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G를 보려고 부호를 따져봤어. 또 해봐. 얘들아 절대값 F가 더 위여야 플러스예요. 흰색이 절대값 F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됐어. 그래서 뭐야?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네.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야. 첫 번째 증가 감소하는 지점은 음수 쪽. 여기가 지금 0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결국 6인 거죠. 아까 우리 이 상황 만나보지 않았어? 어디서 만났어? 일부러 안 지웠어. 여기서 만났잖아. 야, 아까 0,0 지나간다며 G함수가
근데 아까랑 똑같이 0,0 찍고 증가로 가면은 2일 때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 F6은 뭐일 수밖에 없는데 양수일 수밖에 없는데 안 맞잖아 부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해보면 이제 감이 와야 돼. 선생님 지금처럼요. 지금 V자니까 0,0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0,0에서 만나서 즉 G 입장에선 0,0에서 출발해서 지금처럼 부호가 플러스가 돼서 그래프가 증가를 해버리면 2에서는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앞으로 계속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계속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결론은 하나지.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만나면 돼? 어떻게 만나면 이 부호가 플러스가 안 돼? 플러스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곡선이 이 직선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 직선이 더 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하면 직선이 더 위에 있어? 접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프가 크로스하지 말고 이 직선이 이렇게 원점에서 접하면서 지나가주면 이 원점을 기점으로 곡선이 더 위에 있지 않게 되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접하게 그리든 세 점에서 만나게 그리든 몇 번만 해봐도 결국은 이 상황에선 계속 안 되네라는 결론이 나와.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야 자꾸.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그릴게. 결과적으로 V자랑 접하게 그려져야 되겠다. 납득이 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프가 이를테면 이렇게 생겨서 일단 접어 올리기 전에 Y는 X 그래프하고 원점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었어야 돼. 내 말 이해했을까? 그래야 얘를 가지고 얘들아 이 흰색도 접어 올리고 얘도 접어 올려지는 거 아니야? 흰색이 접어 올려지고 접선도 같이 접어 올려지면서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겠냐고. 그럼 얘네 둘 다 왼쪽도 교점 없어 오른쪽도 당분간 교점 없어 원점에서만 한번 만나는 그래프가 되지.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자 이제 얘도 접어 올릴게요. 조금만 닫아볼게요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 밑에 걸 접어 올렸으니까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현재 교점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교점이 저기 뭐야 3개는 더 생겨야 돼.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이었던 애가 그대로 올라와지면서 위로 볼록이 되면서 저 직선하고 어떻게 만나줘야 되더라? 아이씨 망했네. 일단 얘를 먼저 그리고 어떻게 그려주면 되더라?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럴 거면 좀 아래다 그렸지. 되셨죠? 원점에서 한번 만나고 있고요. 접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만나고요. 여기서 만나고요. 그리다 말았네요. 이쪽에 내려왔던 거 접어 올려졌으니까 얘 올라오다가 저기서 한번 만나겠지. 왜 이렇게 위에다 그렸어? 여기서 만나겠지. 총 4개. 됐나요? 이러면 가능하지. 그럼 해보자. 지금 0보다 왼쪽에서 절대값 F가 더 크니까 플러스. 그러다가 이 절대값 함수가 더 커졌으니까 마이너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부호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가다가 여기서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저 위에서 플러스. 이런 모양인 거잖아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저기 어디서 너무 멀어서 내려와. 이렇게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계속 감소하다가 이 지점에서 이거 왜 안 했어? 이 지점에서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그지? 뭐하냐?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이렇게 그려줘야지. 너무 위에 있으니까 헷갈리네.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증가해. 이런 모양이 G그래프. 대략의 모양만 보는 거야. 그럼 지금 0에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 총 3지점. 이 중에 하나가 2고 하나가 6이겠죠. 그죠?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잠시만 확인 한번 해볼게. 플러스에서
맞죠? 좋습니다. 내려왔다가 좋네요. 그러면 지금 0,0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맞죠? 내려와서 여기가 이어야 이제 음수가 만들어지겠다. 그치?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G2가 음수이길 원한 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F6은 이제 뭐가 될 수 있고, 양수가 될 수 있고, F함수 원래가 얘들아 이렇게 생겼던 거거든. 물함수 이렇게 생긴 거 접어 올렸던 거라 양수 쪽에 있는 저 교점이 저 교점 내려와서 여기인 거지. 그리고 아까 2인 지점이 여기서 그대로 올라와서 요 크로스하는 지점 2라고 잡으면 되잖아. 요 상황.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은 파악을 했고 슬슬 이제 그래프 파악해서 식 세워야 돼. 얘들아 이제 이거는 접어 올린 거고 원래 F함수를 캐치해야 그래프를 식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원래 그래프가 대략 이런 느낌이었어요. 짠 이렇게 됐었어. 저 위에는 너무 멀어서 안 그릴게.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첫 번째 캐치할 수 있는 거 뭐야? 0에서 y는 x랑 뭐 한다? 접한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세워보면은 뭐라고 세울 수 있어? F'0은 1이다. 두 번째로는 저 위에서 6이랑 만나는데 이게 y는 x잖아요. 뭐 컴마 뭐에서 만나는 거야? 6,6에서 만나는 거지. 그치? F6은 6이다. 또 지금 요 2랑 만나는 거 어떻게 표현하죠? 이거는 얘 아니다. 밑에서 만났다. 밑에서 만났고 그럼 얘도 이게 아니라 밑에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걸 봐야 되지 않나? 무슨 말인 거야? 지금 y는 마이너스 x가 이쪽으로 이렇게 일단 쭉 관통하며 지나가면서 결국은 좀 엇나갔어요. 2라는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 말이지. 그림이 엉망이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F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이때는 요 함수가 마이너스 x라서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럼 하나만 더, 뭐 처음에 줬던 거지만 원점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이네. 그치? 이 방금 상황 이해하시는 거죠? 원래 여기서 만나야 돼. 이 위치에서. 그치?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편법을 쓰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에서 만납니다. 되셨죠?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식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식으로 잘 세워주시면 되고, 이것도 무식하게 그냥 x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할 거 많잖아. 첫 번째로 선생님, 요 3차 함수가요, y는 x하고 만나요. 원점에선 접하면서 만나고요, 6에선 관통하면서 만나요. 이걸로 세워도 되고. 선생님, 마이너스 x하고 0에서도 만나고 2에서도 만나고 다른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미지수 세우셔도 되고. 여러분 맘입니다. 나는 저게 마음에 드는데요. 저걸로 식을 세울게요. 그래서 fx가 y는 x랑 만나는 상황을 가지고 식을 세우고 싶은 거니까 주식을 뺄게요. 항상 말하자. 만나는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빼라. 왜 내가 지금 원점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x제곱. 6에서 그냥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x-6. fx 최고차 한계수 양수라고만 했어. 안 알려줬어. a라고 설정하시고. 그럼 한번 살펴보시면 자 F'0은 1 썼나요? 네. 0에서 저기 y는 x하고 접하는 상황 했어요. F6은 6 했나요? 네 했어요. F0은 0 했나요? 네 했어요. 요거 하나 안 한 거 아니야. 그치? 요식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요거 하시면 최고차 한계수 A가 아마 4분의 1 나올 겁니다. 그렇게 완성한 F함수에다가 8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계산 결과가 깔끔하게 40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래프 문제를 만나면 뭔지 몰라도 그냥 대략의 3, 4차 함수를 예측해서 그냥 그려봐. 뭔지 몰라도 일단 해봐 라는 말을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 일단 해보다 보면 자꾸 이런 식이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가 될까를 고민하게 되지 않니? 그러니까 자꾸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개형으로 자꾸 연습해보세요. 요즘 우리 하던 거잖아. 요즘 하는 거잖아. 16번 됐어. 틀리지 마.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에. 16번 틀린 사람. 맞았어요? 17번 나 맞았나요? 18번에서 등차 수열 세 번째 항 줬죠? 모든 항 다 세 번째 항 기준으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 자주 말씀드렸고 19번은 이제 어렵다기보다 좀 귀찮네 이런 문제. 어렵지도 않은 게 참 귀찮게 하네. 0이 크냐 A이 크냐 문제구만. 그래서 푸는 거라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20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낼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그냥 쭉 읽으시면서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거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네모에 뭐니까 이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다가 뭐 그랬대. 그나마 챙길 만한 거는 네모 박스 두 줄 위에 AD가 4루트 3이다. 4루트 13이다. 요 정도만 좀 챙기면 될 것 같고. 내려가. BPC를 세타라고 한대. 그러래. 그 뭐 BC가 뭐 그러므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다. 이것도 뭐 어떻게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래서 뭐 PB를 7K, PC를 5K. 어디여서? 그 다음에 AB가 L, CD가 3L. 왜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외우가 왜 중요해? 그냥 그렇다는데. 네모 박스 뭐 넣지? 그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랬어.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네.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므로 자, 길이 다 표현해놨잖아. 그 식에 넣으면 되지, 그지? 첫 번째 PB 7K, 두 번째 PC 5K는 PD면 뭐야? 5K 플러스 3L. 그래서 PA 7K 플러스 L.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운 내항과 외항의 곱 그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뭐 나와? L은 3K. 그래서 가에 뭐 들어가 얘들아? 3 들어갔지.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내려오다 보니까 뭐 닮은 비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PBC 삼각형하고 요거. 그 다음에 DPA 삼각형 요거. 이 둘이 닮음이래. 왜 닮음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닮음인가 보다 하시면 돼요. 닮음이구나. 닮음이므로 몇 대 몇입니까? 닮음비가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조그마한 애에서 짧은 변이 5K고 큰 삼각형에서 짧은 변이면 뭐야 얘들아? 요거잖아 요거 그지? 좀 전에 우리가 L을 3K라고 하지 않았음? 우리 전체 길이가 10K니까 5K와 10K의 비겠네. 그럼 닮음비 몇 대 몇이야? 1대 2고 그럼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돼. 뭐야? 그지? 그래서 또 친절해. BC는요. 나분의 1 곱하기 AD예요. 나분의 1이면 2분의 1 곱하기 AD야. 여기가요. 2루트 13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친절하게. 자, 그래서 PBC 삼각형에서요.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사인 법칙도 쓰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줘. 사인 법칙 쓰세요. 사인 값분의 마주보는 2루트 13은 2R과 같습니다. 이는 약분이 됐고요. 사인 세타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죠. 나는 지금 코사인을 아는데 사인만 알면 된대. 얘를 가지고 뭘 그려보면 되더라.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죠. 뒷변 7분의 아랫변 6인 거니까요. 높이는 루트 49 마이너스 36이 돼서요. 루트 13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 자체는 7분의 루트 13이고 항상 뭐 주의? 부주의. 세타는 어차피 삼각형 안에 들어있으니까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값 구하면 다에 뭐 들어가야 되더라? 7 들어가게 돼서 이 셋의 합을 구하세요. 여러분.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이건 진짜 틀린 바보야. 아니 하다못해 10번 문제는 속도 이런 뭐 적분 이런 거 개념을 까먹어서 그랬다 치자. 얘는 안내를 하잖아. 다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틀릴 게 없지. 21번은 우리가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어봤어. 최근에도 우리 풀어봤잖아. 그치? 일단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f' 10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분의 f'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2x분의 f2x 마이너스 f0 x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 최근에도 봤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저기 주간지에다 2번 넣었잖아 문제. 기억나? 그래서 한 번만 풀고 하나는 안 풀고 그랬잖아. 문제 중복됨 이거 안 풀었잖아. 나쁜 놈들아. 자 보시면은 이게 원래 이제 우리 그때 발상은 어땠냐면 양쪽의 같은 값, 양쪽이 언제 같은지를 확인해서
기억나 얘들아? 얘네 둘이 같아지게 하는 x값을 찾으면 얘네가 서로 같은 지점에서는 얘도 지나갈 거니까. 기억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은 안 되지만 얘네들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x값이 1이 나왔어. 그럼 얘도 그 1인 지점을 지나가는 거잖아. 기억나지? 그 발상으로 풀었었거든.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같습니다 라고 해서 x값이 나와? 당연히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와. 참고로 둘은요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해서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에요. 이 둘이 항상 같은 게 아니라 다른 함수인데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였잖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같습니다라고 이거 넘기고 뭐 이런 짓 할까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그때 풀었던 풀이는 양쪽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의 x값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얘가 지나간다. 이렇게 풀었었어. 근데 지금은 계산이 돼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선생님, 샌드위치 정리 쓰시죠?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럼 양쪽이 뭐 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얘는 내가 함수를 정확하게 알지만 얘는 함수를 정확하게 모르잖아.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렴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양쪽이 똑같이. 몰라. 선생님, x가 0이 아닐 때 여기다 리미트 요놈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게 붙이는 건 어때요? 일단 첫 번째로 x가 0이 아닐 때라고 했을 뿐더러 선생님 x가 0이 아니잖아요 라는 조건이 붙어서 리미트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해도 f'0이라는 이 값에 대한 범위가 나오지 값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함수 f가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이 중요하거든 사실은. 이 계산이야 뭐 그 다음 계산만 막 때리면 되는데 이 전에 이 얘기가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이런 기출 발상을 많이 봤어서 첫 번째로 리미트를 씌울 수 있나요? 아니요, 의미 없어요. 두 번째로는 뭐 샌드위치 쓸 수 있나요? 아니요, 함수가 뭔지 몰라서 얼마로 수렴하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양쪽이 서로 같아지는 지점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x값 못 찾아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러면 뭔가 그래프로 접근을 하라는 건가? 원래 원래 부등식은 그래프로 접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얘는 그릴 수 있는데 그럼 얘네를 그래프로 어떻게 파악을 하라는 거야? 얘가 뭐 F와 원점과의 기울기고 얘는 뭐 어쨌다는 건가? 이것도 잘 모르겠어. 그럼 그래프로 판단도 어렵다는 거네. 내 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결론은 하나 아니야? 뭔데? 식 그냥 세워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프로도 접근이 안 된다며. 양쪽 그 발상도 아니라며. 리미트도 씌우면 안 된다며. 결론은 뭐야? 그냥 식 세워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방법 없죠.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거 외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ax 제곱 아이고 싫어. bx 플러스 c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그래도 평가원이라고 문자 3개 쓰게 해줬어. 요즘은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예전에는 막 사설은 4개까지도 쓰게 하죠. A, B, C, D 써야 막 답 나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식을 세울 때 무지성으로 식 세우는 건 안 된 대신에 보통 인수정리라든지 아까처럼 두 함수의 차식으로 세우던데 그게 가장 깔끔하고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을 때는 문자 쓰셔야죠. 문자를 2개까지는 막 쓰셔도 되는데 3개부터는 좀 생각해라. 3개는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하시고 4개부터는 안 된다. 4개 쓰는 거는 억지야. 평가원이 떼쓰는 거야 이거는. 그럴 일은 없고. 근데 사실은 좀 센스가 있으면 한번 식을 살펴봐요. 사실 미지수 2개만 써도 돼. 왠지 알지? 어차피 도함수 할 거야. 상수 날릴 거거든. 어차피 F끼리 뺄 거야. 상수 날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단 쓰긴 썼는데 솔직히 C는 의미 없어요. 자, 이제 갈게. 도함수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럼 저기다 넣습니다. 2분의 3x 제곱 ax 2분의 b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좀 정리를 해버릴까? 2분의 5x제곱 플러스 ax 상수가 2분의 b 마이너스 2. 어쩔 수 없지 뭐. 식을 세워야지. 얘는 뭐야 얘들아? 2x분의 얘들아 fex는 여기다 2x 는 거잖아. 그러면 8x 세제곱
플러스 4ax 제곱 플러스 2bx 원래는 플러스 c f0은 얼마? c 결국 빠져 소거돼. 요거 남았고 이거 2x로 약분도 깔끔하게 되네. 4x 제곱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변은 x 4제곱 가장 온전한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연립부등식 만나면 계산 어떻게 하니?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계산하지 않나요? 그래서 앞에 2개를 계산을 할 겁니다. 2차 함계수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넘어올게요. 그러면 2분의 3 x제곱 ax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2 0 이상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아까? 모든 실수 0이 아니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합니다. 얘네 지금 다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0일 때 빼고 요거랑 다 항상 성립해야 돼. 요거 성립해야 돼. 그럼 이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뭐도 세워? 판별식도 세워야지. 얘 0 빼고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항상 0보다 위에 떠 있어야 돼. 일단 판별식 무조건 0 이하일 거야. 그걸 볼 텐데 일단 좀 엄두는 안 나. 필요하면 쓸게.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필요하면 이따 쓰기로 잠깐 보류.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계산하면 2차 부등식이란 말이죠. 뒤에가 문제예요. 요거 하나 4차 2차니까 이거 한쪽으로 넘기면 4차함수 되거든요. 결국 정확히는 4차 부등식 되거든요. 이 4차 부등식을 계산을 못 하잖아요. 계산 못 해요. 앞에까지는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뒤에는 계산이 안 돼. 자, 우리 처음에 출발할 때 발상 기억하세요? 그래프가 안 돼서 계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느덧 계산하다 막혔어요. 이제 뭐 생각해? 그래프 생각해. 뭐야? 나 그러고 보니까 완전하게 아는 함수가 하나 있네. 요거. 얘들아 x 4제곱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0,0에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로 생겼잖아. 얘보다 이 2차 함수가 항상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 항상.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저기 아래에 있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있어. 언젠간 올라오다 뭐해? 크로스해. 크로스하면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이게 영원히가 아닐 거란 말이야. 뭐 어딘가 이렇게 있어. 언젠간 만나죠. 있잖아. 어딘가 있으면 무조건 언젠간 크로스해. 그럼 위아래가 무조건 바뀌어.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대잖아. 항상 얘는 아래에 있어야 된대. 그게 가능하려면 얘는 도대체 어떤 애여야 돼? 뭐가 같아요? 아, 똑같다고요? 얘 4차고 얘 2차인데 어떻게 같아? 띵킹. 축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되는 거지. 요 2차 함수가 요 4차하고 축을 공유하고 있으면 돼. 이런 느낌으로. 이러면 안 만나잖아. 그러면서 얘가 무조건 위에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펴보시면 사실 얘도 그래야 되잖아. 얘도 얘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러고 교수님 얘네 1차 함계수에 A가 다 똑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야? 얘네 가운데 축이 둘 다 0이어야 돼요. A 얼마여야 되죠? 0이어야 되죠. 얘들아 A가 0이어야 0컴마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꼭지점이 0,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도 0, 어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A 값은 0이어야 하겠다. 그래프가 안 돼서 식으로 출발했다. 식으로 풀다 분명히 식에도 한계가 올 거야. 21번 식이나 되는 문제를 식으로만 뚫려고 되진 않겠지. 그지? 그래서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분명히 막혀. 그래프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가 0 됐어. 알겠어. 그럼 아까 우리 이쪽 부등식도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A가 0이라는데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좀 저쪽으로 보낼게. B분의 2분의 B 마이너스 이게 0 이상이다. 2분의 B 플러스 2였죠. 맞지?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래서 이쪽도 이제 A가 사라졌고 다시 한번 쓰면 저쪽은 이제 드디어 4x 제곱 플러스 B의
x 4제곱이 됐습니다. 자,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할 건데요. 참고로 두 함수식의 매개가 지금 b죠. b를 매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2를 곱해가지고 이 식 자체를 b를 매개로 하기 위해서 b만 두고 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b 갖고 있으니까 b만 두고 쟤네를 다 넘겨버리도록 할게요. 문자가 하나 소거되니까 계산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부등식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b라는 상수가 있는데 그 상수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라는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고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라는 함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 상수 b는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인 거죠. 되셨을까요?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이제 그래프 그려보자. 뒤쪽 먼저 그릴게 얘들아. 얘 x제곱으로 묶으면 x 풀마2 절편 3개 가지는 4차 함수. 알지 얘들아?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얘는요 절편이 3개인데요. 풀마 2에서 0이랑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W자 모양 띄고 있겠네요. 이 함수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다네. 그럼 이놈의 최소값보다는 무조건 밑에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얘 언제가 최소인지 아니? 언제가 최소인지 아니? 비율관계가 몇 대 몇이었니? 언제쯤 외울 거야? 수능 전날은 외울 거야? 1대 루트 2라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여기 루트이지 않겠니? 이게 마이너스 루트이지 않겠니? 그래서 루트 1을 함수에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어디였어? 4? 마이너스 4 나오겠네요. 오늘 대칭 관계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상수함수가 이 마사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는요. 얘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는데요. 쟤는 어떤 애냐면 0, 여기 있다 마사.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끝. 보이시죠? 얘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돼.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 b는 누구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다. b값을 우리가 마사라 찾을 수 있죠. 마지막에 F'10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까 미분식 만들어 놨었잖아요. 여기다가 A하고 B 채워 넣어서 F'10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296 나오게 됩니다. 어려웠어요. 되셨을까요? 이 문제는 이걸 뭐 풀이하고 막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 문제 풀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가도 될까요? 자, 보시면은 곡선 y는 로그 2x 증가한 로그 함수 위에 두 점 ab가 있다고 합니다. 두 점 ab가 있을 것이고 a 쪽에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b점을 y는 x 대칭 이동한 점 q 해서 다 좌표 찍으셨을 거예요. a 잡고 p 잡고는 다 하셨을 거예요. 가족권에서 직선 AP 연장해서 그 직선의 y좌편 찍어주시고 BQ 해가지고 y좌편 찍어주셨을 때 그 둘의 차가 2분의 13입니다. 라는 건 AP의 y좌편이 더 크다는 거잖아. 이거를 되게 무지성으로 있잖아. 앞쪽을 A 잡고 뒤쪽을 B 잡으면은 오류 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으면 그렸다가 다시 지우고 위치만 바꾸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여기 A 잡고 여기 B 잡고 문제 풀면은 오류나 AP y좌편이 더 작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하시면 되죠. 위에 쪽이 A야, 아래쪽이 B야. 여러분들이 하면서 수정하시면 돼요. 이건 뭐 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A에서 다시 가볼게. Y는 X 쪽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대. 수직 요 점을 P라고 한대요. B에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킨 점이 있대요. 그럼 대칭 이동이면 그림 뭐냐? 길이 서로 같고 수직이어야 되잖아. 요 점이 지금 Q인 거야. 너무 멀다. Q인 거야. 그치? 이런 상황. 그래서 다시 한번 갈게. 뭐라고? 직선 AP면은 A하고 P를 연장해서 싹 그린 거잖아. 이 직선의 Y절편.
직선 BQ면은 요거 쭉 연장해서 Y절편. 이 AP의 Y절편에서 BQ의 Y절편을 뺐더니 2분의 13입니다. 이 말인 거지. 위치가 이렇게 잡혀야지. 다시 한번 알파벳 순서가 꼭 아닐 수 있어요. B의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수정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 AB 직선 이렇게 둘을 이어줬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7분의 6입니다. 이렇게 줬더만요.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PQB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더라고. 얘들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가 다 뭐가 설정되어 있어야 세울 수 있는 식들이야. 좌표 설정해야 돼. 좌표 설정을 설정할 만한 뭘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그럼 내가 만들어야지. 얘들아 있잖아. 좌표 설정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선생님 저는요 얘를요 좌표 2개 필요하니까 A 컷만 잡을래요. 로그 2의 A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로그 함수 위의 점을 잡을 때는 X 좌표를 미지수로 놓는 것보다 사실 Y 좌표를 미지수로 놓는 게 조금 더 깔끔하긴 해요. 그치 않니? Y가 A야. 그럼 X는 뭐라고 하면 되니까? 2의 A제. 우리는 지수꼴이랑 더 친하니까. 꼭 저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해요. 로그 계산이라고 막 대단한 건 아니잖아. 근데 좀 성가시면 이렇게 해도 돼. 얘는 그럼 뭐라고 할까? 당연히 2의 B제곱, B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가조건 쓸게. 가조건 쓰려면 Y절편 찾아야 돼. Y절편 찾으려면 직방을 세워야 되고. 첫 번째, AP 직방을 세웠어. 얘가 기울기 1이잖아. 얘는 기울기 얼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서 요 A점을 지나니까 직방을 세워주면 기울기 마이너스에 x-2의 a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요는 왜 y절편이 궁금한 거니까 x에 0을 넣겠죠. 그럼 y절편은 뭐가 됩니까? 2의 a제곱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y절편 찾았습니다. 2의 a제곱 플러스 a고요. 마찬가지로 얘들아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에 지나는 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똑같이 직방 세우면은 여기만 b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y절편 똑같은데 문자만 b로 바뀌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y절편은 2의 b제곱 플러스 a인 거지. b인 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둘 사이의 거리, 얘에서 얘 빼는 거죠? 빼는 건데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 같이 몰아서 써보면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값이 2분의 13과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지. 두 번째는 기울기 얘기했잖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해보자. 식 세우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7분의 6입니다. 보기 싫어요. x자로 7 곱하기 a 빼기 b는 6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똑같고요. 어디서? 이렇게 둘이 똑같으니까 둘을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뭐 이게 비기 싫으면 요거 대신에 6분의 7 a 빼기 b 해서 계산을 하시던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 아마 a-b는 3이 나올 거고요.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b제곱은 2분의 7이 나올 겁니다. 얘들아 미지수 2개인데 식 2개면 연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정을 혹시 몰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b 대신에 a-3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2의 a제곱에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면 앞에 실수배 8분의 1. 앞에랑 만나면 8분의 7, 그치? 8분의 7 2의 a제곱이잖아. 또 계산 어떻게 하면 물어볼까 봐요. 그래서 7 약분시키고 양변에 4 곱하면 8 곱하면 2의 a제곱이 4가 돼서 a값 얼마 나와요? 2가 나오고요. a자리에 2 집어넣으면 b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이제 넓이 구하러 가자. 지금 저는 이제 좌표를 다 알았어요. a가 2래요. 그럼 a 좌표는 4,2였던 거네요. b도 이제 알았어요. b가 마이너스 1이랬거든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b니까 다시 말하면 2분의 1 마일이네. 아 이거 음수 쪽에 있었네요. 내가 모르니까 처음부터 알 수 없으니 아무튼 아래쪽에 있었나 봐. 그런가 봐. 이렇게 생겼었나 봐. 자 그다음 나머지 좌표 P랑 Q 좌표도 알아야 돼. 얘들아 Q 좌표는 B를 뭐 한 거라고?
y는 x 대칭 이동한 거라고. 그럼 x좌표, y좌표 바뀌어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2분의 1 가져오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구해? 그래서 A 쪽에서 y는 x 쪽에 수선의 발 내린 점은 어떻게 구하죠? 그냥 뭐 얘들아? 얘를 얘처럼 대칭 이동해봐. 대칭 이동한 점이 뭔데? 2,4잖아. 이 둘의 중점이겠지. 이러면 훨씬 편하잖아. 뭐야? 둘 더해서 나누기. 3,3이잖아. 그렇네. 좌표 다 알았어. 이제 마지막. 얘네를 가지고 이게 지금 뭐야더라? 사다리꼴이잖아. 두 점 사이 거리 쓰시고 두 점 사이 거리 쓰시고 높이는 뭐해 얘들아? 이 중점 좌표 구해서 중점 좌표는 또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높이로 쓰셔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좌표 다 잘 구해놓고 넓이식 계산 잘못한 친구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넓이 구하시면 넓이가 8분의 65 나오거든요. 분자분모 합치시면 73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어때? 21번보다 쉬운 22번. 그치?